그는 그저 주차권 하나를 부탁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은행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아침 공기는 아직 차가웠다. 밤새 내려앉은 이슬이 인도 가장자리에 얇게 고여 있었고 햇빛은 그 위에 닿아 조심스럽게 반짝였다. 도시는 막 잠에서 깨어나는 중이었다. 완전히 움직이기 전의 시간, 사람과 소음 사이에 잠깐 생기는 틈 같은 시간이었다. 그는 늘 그렇듯 조금 이른 시각에 집을 나섰다. 알람이 울리기 전 자연스럽게 눈을 떴고 습관처럼 창문을 열어 공기를 한번 들이마셨다. 차갑지만 날카롭지 않은 공기였다. 이런 아침은 오래전부터 익숙했다. 모자를 썼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지만 쓰지 않으면 어딘가 허전했다. 마치 자신을 보호해주던 마지막 조각 같았다. 외투 단추를 하나씩 잠그는 동안 손끝에 남은 감각이 천천히 사라졌다. 그는 그 감각이 사라지는 속도를 늘 의식했다. 너무 빠르면 하루가 급해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걸음은 빠르지 않았다.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서두를 이유도 늦을까 조급해할 이유도 없었다. 그는 늘 그렇게 걸었다. 속도를 정하는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 은행은 집에서 3블록 정도 떨어져 있었다. 오래된 건물 사이에 자리한 유리 건물. 아침 햇빛을 받아 반사되는 모습이 유난히 또렷했다. 겉보기엔 늘 단정하고 안정적이었다. 사람들이 믿음을 두는 얼굴이었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잠시 멈췄다. 손잡이에 손을 얹기 전 항상 그렇듯 숨을 한번 고른다. 누가 보지 않아도 스스로에게 허락을 구하는 동작 같았다. 문이 열리며 안쪽의 공기가 흘러나왔다. 서늘하고 건조한 공기. 사람들이 만들어낸 냄새와 기계의 온도가 섞인 냄새였다. 타닥거리는 키보드 소리, 서류를 넘기는 소리, 어딘가에서 들리는 낮은 통화 음성. 그 모든 소리가 겹쳐 하나의 공간을 만들고 있었다. 그는 그 사이로 조용히 발을 들였다. 발걸음은 작았고 바닥에 닿는 소리는 거의 나지 않았다. 은행 안은 늘 비슷했다. 반듯한 책상, 정렬된 의자, 그리고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 모두 바빠 보였다. 바쁜 표정은 이곳의 기본 얼굴 같았다. 그는 창구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급한 일은 아니었지만 해야 할 일은 있었다. 차를 잠시 세워둘 공간이 필요했다. 그것뿐이었다. 은행 앞 주차장은 늘 비좁았고 그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늘 조심스러웠다. 가능하면 말도 적게 했다. 창구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다. 잠깐만 주차권 하나 받을 수 있을까요? 목소리는 낮았고 톤에는 어떤 요구도 섞이지 않았다. 부탁에 가까웠다. 직원은 모니터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손은 키보드 위에 놓인 채였다. 업무 보시는 분만 드릴 수 있어요. 짧은 문장이었다. 딱 잘린 말투였다. 여백이 없는 대답이었다. 그는 잠시 서 있었다. 어떤 말을 덧붙여야 할지 생각했다기보다는 말을 꺼낼 이유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듯 했다. 잠깐이면 됩니다. 금방 나오겠습니다. 말끝이 부드러웠다. 설명이라기보다 확인에 가까웠다. 하지만 대답은 바뀌지 않았다. 업무 보셔야만 드릴 수 있어요. 조금 더 단정한 목소리였다. 조금 더 멀어졌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는 섭섭함보다는 익숙함이 먼저 떠올랐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장면을 다시 본 것처럼.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창구 옆 의자로 걸어가 앉았다. 의자는 낮았고 등받이는 짧았다. 몸을 맡기기엔 애매한 높이였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
손등 위로 얇은 주름들이 얹혀 있었다. 주변을 둘러보았다. 누군가는 서류를 들고 서둘렀고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보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모두 저마다의 이유를 품고 이곳에 와 있었다. 그리고 그들 중 누구도 그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그 사실이 이상하지 않았다. 늘 그래왔으니까. 잠시 후 직원 한 명이 지나가며 그를 힐끗 보았다. 눈이 마주치자 바로 고개를 돌렸다. 마치 풍경을 스치듯. 그 순간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눌렸다. 아프다기보다는 묵직했다. 익숙한 감각이었다. 분노는 아니었다. 슬픔도 아니었다. 그보다는 오래된 감정, 수없이 접어두었던 체념에 가까웠다. 괜찮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늘 그렇게 해왔다. 잠시 뒤 또 다른 직원이 다가왔다. 어르신,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돼요. 대기 손님들 자리라서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온기는 없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봉투가 살짝 흔들렸다. 두툼한 종이 봉투였다. 가장자리는 닳아 있었고 접힌 자국이 많았다. 그 안에는 종이보다 더 많은 시간이 들어 있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선택과 기다림, 그리고 말없이 견뎌온 순간들. 하지만 아무도 그 안을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는 은행 안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다. 이 공간에서 자신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사실이 묘하게 마음을 편하게 했다. 그는 천천히 출입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이 자동으로 열리며 바깥 공기가 스며들었다. 문턱에서 그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아주 작게 아무도 들을 수 없게 중얼거렸다. 그래, 오늘은 그냥 돌아가자.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깐만요.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자신을 부른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기 어르신. 그제야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 순간 이 평범한 하루가 결코 평범하게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아무도 아직은 알지 못했다. 은행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유리문이 맞물리는 소리는 생각보다 둔했고 그 소리는 마치 하루를 둘로 나누는 선처럼 들렸다. 그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다. 돌아서지도 걸음을 옮기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의 숨소리가 조금 달라졌다는 것만 느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 단순한 동작이 평소보다 길게 이어졌다. 마치 몸이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하려는 것처럼. 바람이 스쳤다. 아직 오전이었고 거리는 한산했다. 출근길의 분주함이 지나간 뒤 남은 애매한 시간대였다. 차들이 드문드문 지나가며 소리를 남겼고 멀리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들은 모두 자신과는 다른 세계의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주차장 쪽을 바라보았다. 차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풍경이었다. 하지만 그의 안쪽에서는 아주 작은 균열이 천천히 번지고 있었다. 업무 보셔야만 드립니다. 그 말이 다시 떠올랐다.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선은 분명했다. 여기까지와 저기 너머를 나누는 선. 당신은 이쪽이 아니라는 말. 그는 그런 선을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익숙했다. 살아오면서 수없이 넘어야 했고 수없이 모른 척해야 했던 선들이었다. 젊었을 때는 그것을 예의라 불렀다. 나이가 들면서는 체면이라 불렀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되었다. 그는 천천히 발을 옮겼다. 주차장 입구 쪽으로 향하며 바닥에 그려진 흰 선 위를 밟았다. 그 선은 군데군데 달아 있었다. 수많은 타이어가 지나간 흔적이 겹쳐져 처음에 선이 어땠는지는 알아보기 어려웠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다. 사람도 저런 건 아닐까? 처음엔 분명한 선이 있었을 것이다. 자기만의 자리, 자기만의 이름.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 위로 수많은 시선과 말들이 더 씌워지고 결국 본래의 모습은 희미해진다. 그는 차 옆에 멈춰섰다. 문을 열지 않고 그대로 서서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머리는 많이 휘어 있었다.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한때는 단단했던 눈빛도 이제는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았다. 매일 마주하는 얼굴이었으니까. 그는 차에 타지 않았다. 대신 주차장 가장자리의 벤치로 향했다. 그곳은 은행과 조금 떨어져 있었고 사람들의 시선에서도 비켜 있었다. 앉자마자 느껴지는 고요가 있었다. 은행 안과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시간만 흐르는 자리였다. 그때였다. 은행 쪽에서 누군가 급히 걸어 나왔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다. 그는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빠르게 움직였다. 아니, 지금 말이야, 그게 아니라. 말끝이 날카로웠다. 조급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은행 쪽을 힐끗 보더니 다시 통화에 집중했다. 어딘가 쫓기듯 무언가를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그는 그 장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를 보지 않던 사람 중 하나였다. 그 순간 가슴 어딘가에서 작은 파문이 일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다. 그보다는 오래된 기억이 천천히 떠오르는 느낌이었다. 아주 오래전, 아직 자신의 이름이 불리던 시절, 사람들이 그를 찾기 위해 고개를 들던 때, 그가 나타나면 자리가 조용해지던 순간들, 그 시절에도 그는 말수가 적었다. 앞에 나서기보다는 뒤에서 조율하는 쪽이었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은 끝까지 해냈다. 그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자신도 모르게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손끝에 종이의 감촉이 닿았다. 오래 접혀 부드러워진 종이였다. 그는 그것을 꺼내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직은 조금 더 이 순간을 느껴야 할 것 같았다. 그는 다시 은행 건물을 바라보았다. 유리 너머로 사람들이 오갔다. 웃는 얼굴도 찡그린 얼굴도 있었다. 그 누구도 그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다. 그는 벤치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손끝이 서늘했다. 몸 안의 열기가 조금 빠져나간 느낌이었다. 그는 숨을 천천히 내쉬었다. 이제부터 일어날 일은 누군가를 곤란하게 만들기 위한 것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오래 미뤄두었던 무언가를 조용히 마주하는 시간일 뿐이었다. 그 순간 은행 안쪽에서 작은 소란이 일기 시작했다. 아직은 작고 흐릿한 움직임이었다. 누군가 빠르게 걸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폈다. 그는 그 장면을 보며 이 변화가 자신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느꼈다. 조금 더, 아주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는 벤치에서 일어났다. 서두르지 않았다. 어깨에 힘을 주지도 않았다. 그저 일어나는 동작이 평소보다 조금 더 느렸다. 앉았다가 일어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의 몸이 생각보다 무겁다는 걸 느꼈다. 무겁다는 건 단지 나이가 들어서만은 아니었다. 마음이 먼저 무거워질 때 몸도 그 무게를 따라가곤 했다. 은행 안쪽에서 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끊기고 다시 울렸다가 또 끊겼다. 누군가 의자를 끌어당기는 소리가 들리고 서류가 한 번에 넘겨지는 소리가 섞였다. 그는 그 소리를 듣고도 발걸음을 급히 옮기지 않았다.
바쁠 때만 드러나는 것들이 있다. 사람도, 분위기도, 말투도. 그는 오래 살면서 그걸 보아왔다. 급해질수록 숨길 수 없던 것들이 밖으로 나온다. 그는 천천히 은행을 향해 걸었다. 주차장 바닥에 선을 한 번 더 밟고 자동문 앞에 섰다. 문 앞에서 그는 또 잠시 멈췄다. 자신도 모르게 숨을 한 번 고르고 있었다. 문이 열리며 다시 그 서늘한 공기가 얼굴에 닿았다. 안쪽의 소리와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는 그 사이로 들어갔다. 아까와 같은 공간이었다. 같은 조명, 같은 창구, 같은 번호표 기계. 그런데도 느낌은 달랐다. 사람들의 움직임이 조금 더 빨랐고 말소리의 높낮이가 조금 더 날카로웠다. 아무도 크게 소리치지는 않았지만 공기 자체가 긴장을 머금고 있었다.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다. 누가 그를 똑바로 바라보는 건 아니었다. 다만 잠깐씩 스치는 눈길이 있었다. 아까 그를 힐끗 보던 직원이 이번엔 눈을 피하지 못했다. 그 눈길은 왜 다시 들어오셨지라는 질문 같았다. 그리고 그 질문 안에는 조금 전과는 다른 경계가 섞여 있었다. 그는 창구 앞으로 걸어갔다. 같은 자리였다. 그는 잠시 서 있었다. 그 짧은 순간 자신이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았다. 말은 이미 충분히 해봤기 때문이다. 평생 말로 설명해도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걸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이번엔 말이 아니라 행동이 먼저였다. 무슨 일이신가요? 이번에는 다른 직원의 목소리였다. 아까보다 조심스러운 톤이었다. 말끝이 약간 올라가 있었다. 확신보다는 확인에 가까운 말투.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을 미루는 침묵이 아니라 대답이 필요 없다는 침묵이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손끝에 닿는 종이의 감촉이 이번엔 더 분명했다. 오래 접힌 종이는 부드럽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다. 그는 봉투를 꺼냈다. 단정한 봉투가 아니었다. 겉은 조금 구겨져 있었고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는 봉투를 한번 바라보았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그는 알고 있었다. 그 안에는 숫자가 들어 있었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숫자보다 시간이 들어 있었다. 그는 봉투를 천천히 창구 위에 올려놓았다. 탁! 소리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그 소리는 이 공간에서 이상하게 크게 울렸다. 그 순간 주변의 움직임이 아주 잠깐 느려졌다. 직원이 봉투를 바라보았다. 호기심인지 경계인지 알 수 없는 눈빛이었다. 이게 뭐죠?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 대신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다. 그 작은 동작은 열어보세요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직원은 봉투를 조심스레 열었다. 종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히 났다. 서류가 한 장, 두 장 꺼내졌다. 처음에는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직원은 그 서류를 대충 훑는 눈이었다. 업무적으로 처리하는 눈이었다. 그는 그 눈을 알고 있었다. 누군가를 사람이 아니라 일로 보는 눈. 직원은 다음 장을 넘겼다. 그리고 또 다음 장을. 그런데 세 번째 장을 넘기는 순간 직원의 손이 멈췄다. 멈춘 건 손뿐이 아니었다. 눈동자도 숨도 잠깐 멈춘 듯 했다. 그는 그 변화를 느꼈다. 아주 작은 변화였다. 그러나 그는 이런 순간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었다. 사람의 태도가 바뀌는 순간은 되게 크게 오지 않는다. 눈빛 하나, 말끝 하나, 수만 번으로 시작된다. 직원은 다시 한 장을 넘겼다. 그리고 다시 한 장. 그의 눈이 조금 커졌다. 입술이 살짝 굳었다. 그는 무언가를 확인하듯
모니터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키보드 위에 손을 얹고 조심스럽게 몇 글자를 입력했다. 타닥타닥. 그 소리는 짧았다. 그러나 그 짧은 소리 사이에 무언가가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직원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었다. 그는 그걸 보며 자신의 심장이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다는 걸 느꼈다. 기쁘지 않았다. 통쾌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조금 쓸쓸했다. 왜냐하면 이 순간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게 만드는 방식이 되어버렸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직원은 입술을 뗐다. 잠시만요. 이번엔 목소리가 달랐다. 아까의 업무 보셔야만이라는 단정함이 없었다. 조금 떨렸고 조금 낮아졌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상대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침묵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이 이제 말할 것이 없다는 뜻이었다. 주변이 조용해졌다. 완전히 조용해진 건 아니었다. 그저 사람들이 소리를 줄이기 시작했다. 몇몇 사람들이 시선을 돌렸다. 누군가는 휴대폰 화면을 더 가까이 들여다봤고 누군가는 서류를 괜히 다시 정리했다. 모두가 관심 없다는 척을 했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그들이 이미 보고 있다는 것을. 그는 그 장면을 보며 마치 오래된 영화를 보는 기분이 들었다. 과거에도 이런 순간이 있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어떤 사실 하나를 보고 태도가 달라지던 순간들. 그때마다 그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치 않았다.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들이 보는 기준이 달라지는 것뿐이니까. 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류를 손에 든 채 조용히 뒤쪽으로 걸어갔다. 그 대화는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대화가 시작되자마자 다른 사람들의 표정이 변했다. 한 사람이 고개를 들었다. 또 다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시선들이 조금씩 그에게 모였다. 그는 그 시선을 맞받아치지 않았다. 피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오래된 외투를 입은 채 낮은 자세로 조용히. 그 순간 그는 생각했다. 사람들은 조용함을 약함으로 착각한다. 하지만 조용함은 때로 가장 늦게까지 남는 힘이다. 그는 그 힘으로 여기까지 걸어온 사람이었다. 잠시 후 처음 그를 무시하던 직원이 다가왔다. 아까와는 전혀 다른 표정이었다. 입가에 걸린 긴장이 보였고 손동작이 조심스러웠다. 고객님, 그 호칭이 그에게는 낯설게 들렸다. 불과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어르신이었다. 혹은 그저 지나가는 사람 같은 존재였다. 그런데 지금은 고객님이었다. 그는 그 변화가 마음에 닿지 않았다. 그 호칭은 존중이 아니라 확인의 결과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직원은 말을 잇지 못했다. 대신 뒤쪽을 힐끗 바라봤다. 그곳에는 지점장이 서 있었다. 지점장은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 고개 숙임은 사과라기보다는 급히 배우는 예의 같았다. 잠시 안쪽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말에는 명령도 부탁도 아닌 조심스러운 존중이 섞여 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에도 그의 마음은 평온했다. 평온하다는 건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었다. 감정이 너무 오래 누적되면 어떤 순간부터는 움직이지 않는 돌처럼 고요해질 때가 있다. 그는 바로 그런 고요 속에 있었다. 직원들의 안내를 받아 그는 조용히 걸었다. 복도를 지나며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창구들이 스쳤다. 아까 그가 서 있던 자리, 아까 그가 앉아 있던 의자, 그 모든 것이 갑자기 멀어지는 느낌이었다. 상담실 문 앞에서
직원이 문을 열어주었다. 문이 열리자 조용한 공기가 먼저 흘러나왔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았다. 문이 닫히는 순간 밖의 소음은 모두 차단되었다. 유리 너머로 보이던 세상은 흐려졌고 실내에는 낮은 숨소리만 남았다. 그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손끝이 약간 차가웠다. 그는 생각했다. 이제부터가 진짜구나. 그는 왜 이 자리에 다시 왔는지 이제는 확실히 알았다.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이 상황으로 무엇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한 것뿐이었다. 말을 크게 하지 않아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는 그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이며 다시 숨을 한 번 고르고 있었다. 상담실 안은 고요했다. 유리문 너머에서 들리던 소음은 문이 닫히자마자 사라졌다. 마치 두세 개가 분리된 것처럼 이곳에는 숨소리마저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놓여 있었다. 김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지만 그는 손을 뻗지 않았다. 조금 전까지는 없던 차였다. 누군가 급히 가져다 둔 것이 분명했다. 그 사실이 오히려 그를 머뭇거리게 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 묘했다. 정성은 때때로 너무 늦게 도착한다.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대지 않았다. 등받이에 몸을 맡기지 않은 채 허리를 세운 상태로 앉아 있었다. 자세 하나에도 그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맞은편에는 지점장이 앉아 있었다. 조금 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였다. 어깨는 내려가 있었고 손은 테이블 위에 모아져 있었다.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말은 단정했고 어조는 낮았다. 사과라는 형식을 갖춘 문장이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거절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그 말이 자신에게 닿기까지의 거리를 느끼고 있었다. 지점장은 말을 이었다. 현장에서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 불편을 겪으신 부분에 대해 내부적으로 조치를. 그는 끝까지 듣지 않았다. 끝을 알기 때문이기도 했고 끝까지 들어도 마음이 달라지지 않을 걸 알기 때문이었다. 그는 손을 들어 천천히 말을 끊었다. 괜찮습니다. 짧은 말이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오랜 시간이 담겨 있었다. 지점장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했다. 눈길이 테이블 위를 오갔다. 그는 그 시선을 따라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주름이 깊었다. 손등에 혈관이 도드라져 있었다. 이 손은 오랫동안 무언가를 쥐고 놓고 견뎌온 손이었다. 다만 그가 말을 이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여기서는 늘 이런 식입니까? 지점장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다. 방어적인 기색이 잠시 스쳤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의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을 세게 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사람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가 중요하죠. 그 말이 공기 속에 남았다. 누군가에게는 가벼운 문장일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오래 묵은 질문이었다. 지점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은 생각하는 시간이었고 어쩌면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더 말하지 않았다. 설명도 설득도 훈계도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이 해야 할 말을 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점장이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아, 혹시 더 필요한 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충분합니다. 그 말에는 어떤 여지도 남아있지 않았다. 부족함도 미련도 없었다. 그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
걸음은 느렸지만 망설임은 없었다. 문 앞에서 그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다음엔 사람을 먼저 보시죠. 그 말은 꾸짖음도 아니었고 가르침도 아니었다. 그저 하나의 진심이었다. 문이 닫혔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느낄 수 있었다. 무언가가 지나갔다는 것을. 그날 오후 은행 안은 묘하게 조용했다. 직원들 사이에 작은 정적이 흘렀다. 누군가는 방금 전 일을 떠올렸고 누군가는 괜히 컴퓨터 화면만 들여다보았다. 누군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방금 뭘 보고 있었던 거지? 회의가 열렸다. 급하게 잡힌 회의였다. 응대 방식, 태도, 기본 원칙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형식적인 말들이 오갔지만 그 이면에는 불편한 자각이 있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다. 그날 이후로 작은 변화들이 생겼다. 말투가 조금 낮아졌고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길어졌다. 눈에 띄게 바뀌진 않았지만 분명 어제와는 달랐다. 그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알 필요도 없었다. 그는 그날 이후 그 은행에 다시 가지 않았다. 굳이 그럴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다른 날처럼 동네 골목을 천천히 걸었다. 낮은 햇빛이 골목을 비추고 창문 너머로 사람들이 보였다. 삶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그는 커피를 마시기 위해 작은 카페에 들어갔다. 창가 자리에 앉아 천천히 컵을 들어 올렸다. 김이 오르는 커피 위로 햇살이 겹쳐졌다. 그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했다. 사람은 바뀌지 않아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바뀔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는 누군가를 꺾어서가 아니라 조용히 서 있음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 뒤에 남는 여운이 이상하게도 편안했다. 그날 이후로 그의 하루는 다시 흘러갔다.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지만 그는 알았다. 자신 안에 무언가가 분명히 달라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했다. 며칠이 흘렀다. 계절이 바뀐 것도 아니고 세상이 달라진 것도 아니었다. 그저 하루가 하루를 밀어내듯 흘러갔을 뿐이었다. 그는 그날 이후로 은행에 가지 않았다. 딱히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아침은 여전히 비슷했다. 눈을 뜨고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의 온도를 가늠했다. 예전처럼 외투를 챙겼고 예전처럼 신발을 신었다. 겉모습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어딘가에는 조용한 변화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날 은행에서 들고 나왔던 그것이었다. 봉투는 여전히 두툼했고 모서리는 손때로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는 그것을 꺼내 한참을 바라보다가 다시 접어 넣었다. 이제는 더 이상 꺼낼 이유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고 있었다. 그 봉투 안에 든 것은 숫자만이 아니었다. 그의 선택, 침묵, 기다림, 그리고 버텨온 시간들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이미 제자리를 찾은 듯했다. 그날 오후 그는 동네를 천천히 걸었다. 햇빛은 낮게 내려와 골목을 비추고 있었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길가의 가게들 앞을 지나며 그는 하나하나를 오래 바라보았다. 어디에도 급할 것은 없었다. 어디에도 증명할 필요도 없었다. 그는 작은 공원 앞 벤치에 앉았다. 나무 그림자가 발밑으로 길게 늘어져 있었다. 잠시 후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남자가 조심스럽게 옆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 없는 시간이 흘렀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고 그 소리가 공기를 채웠다. 그는 문득 우산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잠시 후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가볍게, 이내 조금씩 굵어졌다. 그 옆에 남자가 우산을 펼쳤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조금 기울여 주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그 사람을 바라봤다. 서로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 굳이 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짧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 순간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충분한 온기가 있었다. 비가 조금 잦아들자 그 남자는 먼저 일어섰다. 조심히 가세요. 짧은 인사였다. 그는 고개를 숙여 답했다. 고맙습니다. 그 남자는 천천히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비 냄새가 공기 속에 남아 있었다. 그는 그날의 모든 장면을 떠올렸다. 은행의 문, 차가운 바닥, 고개를 숙이던 순간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건네진 시선들. 그리고 깨달았다. 사람은 반드시 이름으로 불리지 않아도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소리내어 말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방식이 있다는 것을.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산을 접고 주머니에 넣었다. 걸음을 옮기며 그는 생각했다. 이제는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가 누구인지, 얼마를 가졌는지, 어디에 서 있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하루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 하루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